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용철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만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 안에서도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속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좌를 환하게 밝혀주실 이용철 전문가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 밤 새벽까지 여러분께서 촉각을 좀 더 곤두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단기간에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에 한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이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전 고점 돌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슈팅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오전장은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오후장에 돌아서면서부터 조금씩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선물의 방향성,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 선물 지수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합권 장세지만 오후장에서 보시고 좀 더 방향성을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야 될지 함께 기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관세 서한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또 어떠한 소식이 전해질지 주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등 사연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 영험한 통찰로 당신의 투자 항로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죠. 이용철 전문가의 용험한 포트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을지 사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93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BNC는 2, 3년 된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못 보게 되니까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직장인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매매 타이밍을 그때그때 좀 대응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아무래도 이렇게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우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익률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전문가님, 우리 이런 직장인분들은 좀 빠른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직장인분들은 빠른 대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탄력성 있는 종목들은 배제를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머지 절반 비중 정도는 시장에서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장인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장중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게 된 이후에 자동 감시 주문 각각 증권사마다 HTS 기능이 모두 다 있습니다. 혹은 이게 어렵다 하시면 전화로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중 약 90일까지 예약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양쪽 목표가 및 손절가를 걸어 놓으시면 내가 중간에 일을 보더라도 업무를 보더라도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게끔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각 증권사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반 정도에 되는 비중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시가총액 우량주로 편입해 놓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은 절반 비중은 시장에 대해서 좀 가장 핫한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 혹은 이등주 정도로 매매하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증권사에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 한번 주시고 사용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보셔서 내가 조금 더 주식에 업무로 인해서 주식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통해서 보강해서 단기간에 탄력성 있는 종목들도 매매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선 또 정확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최근에 또 뷰티 디바이스 출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쪽은 또 한 번씩 업종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반등의 여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어떤 종목인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나 상승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마이너스 좀 더 크다 보니까 이걸 수익권대까지 넘어서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 어떻게 잡아 나갈지 포인트를 잡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또 농기계 부품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현대트랜시스의 전기차 부품을 수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또 실적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적으로 연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진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바로 부각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 다각화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사업 다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있죠. 조금 뒤에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선케어라인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1,7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지지부진할까요?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주로서 많이들 움직였죠. 그래서 이 종목이 기존에 가장 크게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대선 전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이미 거의 다 반영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크게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반드시 집중해 보셔서 정확하게 그 대응 전략 안에서 대응해 나가셔서 손실폭 최소화시킨 다음에 탈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종목들에 대한 이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현재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위치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우리 한국 BNC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만큼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30% 거기서 이렇게 60%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잡아 나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큰 폭에서 현재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 히알루론산 이제 필러 거기다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죠.
여러분 보톡스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 보톡스, 필러와 보톡스를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보톡스, 이 회사가 개발한 보톡스죠. 이 비엔톡스를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3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이후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3상 이후에 기술 수출이 미국의 쪽으로 될지의 여부, 거기다가 상상 이후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으나 워낙 마이너스 폭이 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 현재 상승폭의 절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5년도 3월 달 파동의 저점 기준으로 2025년도 6월 달 고점 기준을 쫙 그어봤을 때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그럼 이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고점 대비해서 61%까지 조정을 받아줬을 경우에는 강력한 반등 흐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저는 단기 목표가는 충분히 7,000원대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전고점까지는 가지고 가셔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2024년도 7월 달의 고점이 7,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전 고점 7,280원까지 보기보다는 7,000원 라인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잡아가시고 남은 비중은 절반 정도는 축소해 주셔야 됩니다. 남은 비중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호재가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을 기존에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는지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대표적인 중소형주 중에서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가 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더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았을 때 전 저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15,880원이죠. 이 라인대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제까지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도 6월 16일 날 장중 13%까지 급등했던 날이죠. 이때 등대 캔들입니다. 이 등대 캔들의 시가를 지켜주는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시세 대비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동반할 수가 있지만 이걸 이탈했어요.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까지 이탈하면서 이 갈색 선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중요 포인트 이걸 보시면 좋아요. 이 갈색 선이 수렴했다가 확장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하방으로 확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000원, 15,880원대까지는 충분히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할 관점은 아니지만 이 관점 이후에 16,000원 라인대에서 반등 여부 확인하면서 홀딩하면서 이 종목은 충분히 그래도 25,000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000원대까지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24,850원 매수 단가 부근이죠. 이 라인대에서는 전량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제로투세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이 과거부터 꾸준하게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가장 핫할 때가 언제냐? 대선 관련주로서 대선이 이어지기 전에 정책 공약주로 한창 부각을 받을 때가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 탄력을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관련으로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저출산 관련주를 강력하게 한 번 더 정책주로서 한 번 더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4,500원 라인대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충분히 2025년도 6월부터 에너지를 모아가는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흐름입니다. 제가 앞서서 볼린저 밴드를 말씀을 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갈색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갈색선 상단과 하단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면서 수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방선을 돌파했을 때 강력한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이게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만 보셔도 돼요. 이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 따라서 정책 관련주로서 한번 수혜를 받아줬을 때 강한 슈팅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현재 매입 단가가 굉장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라인대에서는 전량 익절 정리를 하고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M83 보도록 하겠습니다. M83의 경우에는 시각 특수효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특히 국내에서 문화 정책주로서 향후 5년 동안 51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혀지면서 이 종목도 이 시각 특수효과 관련주로서 영상 콘텐츠로 부각받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종목은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언제 공략을 했냐? 2월 달에 공략을 해서 3월 초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함께 만들어냈었죠. 그 이후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은 기대감을 가져갔을 때 시세를 줬을 때 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중소형주 1,000억짜리 종목의 경우에는 시세를 줄 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저가에서 공략하는 흐름. 그 이후에 보시면 여러 번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끝났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줬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종목 정책 관련주로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시세를 줄 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2025년도 6월 19일이죠. 파동의 고점 라인대 그리고 2025년도 4월 달 장중 26%까지 급등했던 날의 종가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체크를 해보면 유의미한 가격대가 확인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때죠. 이 16,000원 라인대에서는 자, 과거에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인 만큼 이 라인대 왔을 때에는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이 종목으로 재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매매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충분히 수익권대까지 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CS 베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풍력 발전소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정책 수혜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정책주, 거기다가 정책주에다가 소형주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정책주가 급등했을 때에는 우리가 차익 실현 이후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 하시면 이런 정책주는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주가 대시세가 나오면서 내가 몇백 %씩 함께 수혜를 받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공략하기보다는 이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뜰 때 반드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시는 편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025년도 5월 달에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등대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갈 수가 있는 타점이 자, 이렇게 시가, 거기다가 종가, 그다음에 중심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중심가 부근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종목의 시가까지도 내려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종목은 정책 수혜주로서 아직은 시장에서 좀 더 강력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장은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이 8,2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종목은 시세를 주고 나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 단가가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본정 정도에서 수익 실현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재공략할 때 기준을 잡아보면 7,000 초반대, 7,100원에서 7,200원 라인대에 재공략을 하시면 조금 더 길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영위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선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의 위치 살펴봤습니다. 테마성 종목도 있는 만큼 대응하시기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9362님의 한 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트렌드 위주로 좀 쫓아가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렌드를 쫓아가시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에는 빠른 대응,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면서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앞서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서 이제 예약 주문을 통해서 미리미리 목표가와 손절가에 걸어놓고 대응해 나가시면 이런 트렌드한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권대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마성 종목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를 해봐야겠고요. 그렇다면 대응 타이밍을 현재 놓치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솔루션 한 종목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BNC 전고점까지 보기보다는 비중 축소하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7,000원 라인대에서 비중을 절반 이하로 축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소 이후에 조금 더 시세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강력하게 우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종목 교체할 종목은 i3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3 시스템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또 용한 종목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동기어 또 전 저점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저점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일단은 홀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4,85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전량 매도 기준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 제로투세븐은 이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 계속 홀딩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홀딩 이후에 7,0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전량 익절 이후에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간 테마보다는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테마 위주로 좀 더 매매에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M83은 또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계속 그럼 기다릴까요? 네, 이 종목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홀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이후에는 조금 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줄 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다만 조금 더 대장주 위주로 2등주, 3등주까지는 공략 유효하니까요. 정책 관련주로서 콘텐츠 관련주로서 2, 3등주까지는 좀 더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보다는 좀 더 중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CS 베어링이죠. 이 정책주는 또 모멘텀을 부각받았을 때 정리하자라는 관점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도 일단 홀딩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다만 이 종목은 저가에서 재공략도 유효한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별로 솔루션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용한 종목은 i3 시스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신다면 채택될 확률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 건설기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7,700원 20%예요. 77,7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네네네. 그럼 최근에 급등했을 때 한 번 매도 타이밍 놓치신 걸까요? 네, 놓쳤어요. 놓치셨고. 그만 갈 때 놓쳤어요. 그러셨고. 그럼 언제쯤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일주일 남짓 됐죠? 얼마 되지 않으셨군요. 그러면 지금 네네. 자리에서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 사무엘 전문가님한테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종목에 네.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작년부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도 있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네. HD현대 건설기계와 이 HD현대 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번 2025년도 7월 2일 날 잠시 20%까지 올라줬었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매도 타이밍을 좀 더 놓친 이후에 3거래일 동안 안에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네네. 대응이 단기간 좀 더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은 기존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도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이 HD현대 건설기계가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25위 정도 되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점유율이 21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HD현대 인프라코어와 건설기계가 합쳐졌을 때 점유율 10% 안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인 지금 단기적으로 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병으로 부각을 받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왔기 때문에 눌린 거거든요. 근데 좀 이 종목은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는 부분들을 버텨주시면 충분히 단기간에 한 8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그렇게까지 바라볼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수 단가가 조금 더 높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약수익권대에서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을 해서 우선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놓고 재건 관련주로서 좀 더 부각받을 때 혹은 합병 이후에 시장에서 좀 더 부각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8만 원. 그럼 매수가까지는 좀 금방 오겠어요? 네, 좀 금방은 좀 어렵고요. 한두 달 이내에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달이 걸려요? 네, 왜냐면 지금 완전 묶여버렸네. 네, 지금 보면은 2025년도 7월 한두 달을 걸린다고 하면. 네,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길게 잡았을 때는 77,700원 오기까지가. 네, 그건 한 8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합병 이슈가 발생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또 신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 이슈가 재부각 혹은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관련 재건 이슈로서 좀 더 부각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게 한두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밀린다고 하면 얼마까지 밀리겠습니까? 네, 밀리는 건 크게는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만 원에서 7만 1천 원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긴 호흡에서 가져가시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고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800원이고요. 비중은 30%요.
1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했다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오늘 장에서 그래도 5%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최근에 좀 꺾이는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네. 나서 계속 꺾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전망을 바라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지 아니면 전고점까지는 또 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관련해서 스테이블 관련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고 이제 진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모멘텀이 상당히 많죠. 전자화폐 관련주로서 지역화폐에 대한 수혜, 정책 수혜를 또 한번 부각을 받아주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코인이죠. 갤럭시아가 이제 코인원에 또 상장을 하게 된다라는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차트를 보자면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 중요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10월 달이죠. 이 라인대에서 파동의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 고점 형성한 라인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라인대 보이시죠? 1,800원 라인대입니다. 이 1,800원 라인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이 라인대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9%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전거래를 변곡으로 만들고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굉장히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만 매수 단가가 조금은 아쉬워요. 거기다 비중 자체도 3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좀 높은 매수 단가로 가지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단가를 넘어가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아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단가가 좀 더 낮았을 경우에 10,000원대 혹은 11,000원대 라인대에서 보유하고 계셨다라면 이 전고점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비중도 그렇고 매수 단가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편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욕심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매수 단가까지 왔을 때 13,800원에서 13,850원 왔을 때에는 이 종목을 전량 혹은 10%에서 5% 안짝으로 남겨놓으신 다음에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전량 익절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4,600억에서 5,000원 정도 되는 종목인 만큼 변동성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정책 수혜주로서 엮여있는 이런 종목들은 올라올 때 시세를 줬을 때 챙겨놔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일단은 매입 단가 부근에서 비중을 확 줄이거나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기준은 한 12,000원에서 12,2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재공략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전략 고가 매수 단가에서 매도 이후에 12,000원 라인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전략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오면 모두 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매수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 주셨으니까요. 이 약수익권에서 비중 줄여보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품제약 13,700원에 20%. 신풍제약 가지고 계시고 13,7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예.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신 상황이네요. 예. 그럼 어떤 부분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아침에 저는 이제 지가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증권에서 맡겨서 하는데 네. 그 직원이 통화하는 바람에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 늦게 돼가지고 15,400원이 내놨는데 못 팔았어요. 15,490원까지 갔는데 그분이 전화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또 그 금액 갈라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굉장히 지금 속상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예, 다시 한번 지금 반등할 수 속상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매매하시다 보면 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속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존에 지금 다행히도 수익권대에서 등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 흐름을 예. 보았을 때, 자, 황금색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이 선 보시면 중심선인데요. 예. 이게 이동평균선의 21선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종목이 이 중심선 21선을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줬던 모습, 그리고 지지를 받아줄 때마다 시세를 한 번씩 만들어줬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여드리면, 자, 2025년 6월 달이죠. 그리고 6월 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줬을 때마다 유의미한 상승폭이 일어난 건 2025년도 6월 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오늘은 특히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죠. 그만큼 이 종목이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셨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중심선을 이탈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수익권대에서 매도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수익권대로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수익권대에서 한 15%만 지금 20%죠. 그래서 20%인 4분의 3 비중은 일단은 수익권대에서 안전하게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5%로 충분히 15,500원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이 5%에 대한 비중을 좀 모험에 걸어 보실 수가 있고, 남은 15%의 비중은 좀 더 안정적으로 챙겨 놓으시고, 지금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것도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니까요. 시장 한 차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시세 대비해서 그동안에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들로 교체 매매해 보시면 정말 상승하는 흐름들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안정적인 매매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신풍제약은 21선을 반복적으로 지지하는 상황. 현재 수익 구간에선 비중 줄인 이후에 15,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센트리온. 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고 예, 19만 원에 20%. 19만 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럼 언제쯤부터 이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실까요? 한 3개월 됐나요? 3주 정도 되셨나요? 예. 3주 정도 되셨고, 계속해서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실까요? 지금 손절을 않고, 번역까지, 리스크까지 올라올란가. 네. 그게 궁금해서요. 목표가만 얼마나 되는 게.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셀트리온 19만 원에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근데 이 종목이 굉장히 최근에 다행히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종목이 PBR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뭐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PBR은 이 2배 정도 돼요. 여기서 합병까지 진행했을 때에는 이게 좀 합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가치가 좀 더 저평가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이 종목을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19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2024년도 11월 거기다가 2025년도 2월과 3월 달 주요 저항 라인대가 18만 5천 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이 18만 5천 원 라인대에 왔을 때
바로 올라가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내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파른 각도, 약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이 종목이 건강한 조정이 한 차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어줬을 때에는 19만 4천 원대까지도 올 수 있으나 현재 단기간으로 한 18만 5천 원 라인대에서는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저라면 저라면 이 종목을 굳이 내가 본전에서 탈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에 대한 비중은 절반 비중은 18만 5천 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챙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주당 5천 원이면 5만 원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뭐 어려운 손실은 아닙니다. 뭐 물론 한 주당 뭐 10주라고 가정했을 때 5천 원인데 자, 이 5만 원인데 이 종목은 뭐 비중 자체는 큰 상태라고 표현하긴 좀 아쉬운 정도로 한 20% 정도 비중이죠.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10%라는 비중은 18만 5천 원에 챙겨 놓으시고요. 남은 비중은 이 19만 4천 원 혹은 19만 5천 원에 매도를 하시면 그러면 본전에서 나오는 거랑 동일한 효과거든요. 그러면 10%의 비중을 좀 더 회전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절반 대응 지금 남은 절반을 19만 4천 원 라인대까지는 매도 기준 관점 잡아 나가시면 거의 평균에서 매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 참고해 보셔서 앞으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은 한 차례 조정 후 상승 탄력 가능성 있다는 점 제시해 주셨고요. 18만 5천 원 라인에서 비중 줄여보자라고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유진기업이요. 아, 유진기업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600원에 네. 7%예요. 아, 5,600원에 7%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를 보니까 좀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아, 3, 4년 정도 되셨고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좀 매수가까지 올라오질 않으니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이걸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기다리면 좀 매수가 근처라도 올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유진기업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대략 매수 단가를 판단해 봤을 때 이 매수 단가가 왔던 기간을 보면 최소 2022년도, 아무리 늦어도 2022년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보다 뭐 더 물 탄 거예요, 그게. 아, 그러시면은 뭐 2021년도까지도 볼 수 있을 만큼 매수 단가가 낮은 편은 조금 아니세요. 물 탔어요. 네, 근데 지금 물 타신 이후에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중입니다. 이 7%에 대한 비중은 조금 더 오랫동안 끌고 가셔도 괜찮을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종목을 내가 매수 단가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건 저는 조금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굉장히 적절한 기회비용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손실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냐? 그 자리는 바로 4,500원에서 4,580원입니다. 2023년도 말과 2024년도 초죠. 이 라인대에서 과거에도 이 라인대까지 한 번씩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 4,800원 라인대까지 오긴 쉽지 않으나 이 조금 더 4,500원 라인대입니다. 4,500원 라인대까지 당장에 오긴 쉽진 않으나 저는 한 번쯤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이 이제 AI와 결합을 해서 협동 로봇 시장으로 굉장히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로봇 시장이 움직였을 때보다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4,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넘어서는 순간까지는 가져가기는 너무나 이 7%의 비중도 아쉽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 이후에 굉장히 큰 시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에서
이 7%가 꾸준하게 묶이게 있다. 그러면 이 5,600원대까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4,5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가격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500원 라인대 물론 줄 때 그냥 꽉 찬 양봉으로 편하게 매수하게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부지런하게 매일같이 일어나셔서 4,500원의 매도 단가를 걸어 놓으시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증권사에다 예약 매도해서 90일 동안 예약이 가능한 예약 매도를 통해서 4,500원 라인대에서 전략 매도 이후에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튼튼한 종목 위주로 공략해 보셔서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기업은 4,500원 라인까지는 상승 여력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잠시 후 용한 종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한 종목 i3 시스템 제시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랑 또 자세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i3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적용을 받아주었던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쪽으로만 엮여있다 하면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번에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 중에서 방산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산은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유럽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냐? 이제는 각종 총기류의 적외선 영상 센서가 부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국내 군수용 IR 센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산주로서도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위성, 그다음에 로봇, 거기다 자율주행 등의 핵심 부품들을 역할을 하는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키면서 실적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i3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차트의 흐름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에 더 강하게 올라왔죠. 2025년도 6월 25일입니다. 장중 19%라는 강한 상승세로 이렇게 등대 캔들을 만들어줬어요. 등대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강한 상승,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등대 캔들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대 캔들이 가장 최근에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i3 시스템은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11선, 파란색 선 안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한 선에서 오늘 장중에 3% 이상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따라서 여기에서 시장이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빠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급등 이후에 눌림목 반등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97,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해요. 지금도 95,0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죠. 그래서 목표가 1,420원, 손절가는 88,000원 기준 잡고 10만입니다. 10만 원. 목표가는 104,200원 공략 잡고 손절가는 88,0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한 종목 i3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방산까지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04,200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한 종목 들어봤으니까 용한 전략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시장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는 눌리면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레벨 단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일 시장이 크게 눌릴 때에는 적극적으로 저가에서 재공략하면서 기회의 장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이용철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